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 잠깐 더 하고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 이러면 이제 29일 날 그 한동훈 비대위의 비대위원 인선이 마무리된다고 뭐 하는데 저 어떻게 할까? 비정치인 출신이 많이 됐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고 12명에서 최대 15명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김병민 최고님 가십니까? 비대위원으로? 저는 제가 이번에 가면 비대위 3선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비대위 3선보다 저한테 간절한 건 국회의원 초선이 간절합니다. 최선 한판 말고 초선 한판 하고 싶고요. 아, 내년에 초선 한판으로 만나고 싶다. 예. 비대위원 전문 뭐. 네. 그래서 지금 제가 3년 동안 지도부만 3번째거든요. 아, 예. 이제 할 만큼 당을 위해 헌신과 희생을 저만큼 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예. 한 100일 정도 남았는데 지역에서 뛸 수 있는 기회를 당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물어보신 질문은 네, 비대위원 인선. 네, 비대위원 인선은 내일 저희가 최고위 엽니다. 아, 저도 한동훈 위원장이 오면서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요. 예, 예. 물어보니까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어떤 비대위원 인선이 최고위원 자리가 아직 남아 있다. 아, 그래서 언제까지냐 물어보니 비대위원 인선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아하. 내일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상임정국위원회에 소집하게 되는 의결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럼 아마 금요일에 상임정국위원회를 열어서 음. 거기에 비상대책위원들을 추인하게 됩니다. 음. 내일 모레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할 신임 비대위원들의 면면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예. 보통 이 정도 되면 대충 나도 전화 받았어 이런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모여서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언론에도 좀 흘러 나오긴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안 나온다는 얘기는 어. 한동훈 장관이 상의 안 하고 그러니까 어. 본인들 상의하는 정말 내적인 참모그룹 외에는 여의도 하고 일체 얘기 안 하고 한다는 얘기인 걸로 들려서 그 국민의힘도 약간 긴장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처음 비대위 꾸릴 때도 누구랑 상의한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위를 원래 맡을 때는 위원장이 전권을 갖고 행사하는 거고 예. 마지막으로 사람들 인선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상의를 할 겁니다. 최종 김종인 검증돼야 위원장은 되니까. 약간 네트워크가 좀 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 굉장히 교수님. 보안에 민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동훈 네.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아마 새 나가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음. 아마도 이제 그 검사 시절부터야 아마 벌어질 겁니다. 새 나가면 이제 외압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비대위원회에서 이걸 뭘 보여주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긴장해야 될 건 그거거든요. 사실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우파가 등장한 거예요. 그 우파가 맨날 올드 우파 있잖아. 7080부터 뭐 6.25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가 뉴라이트가 있었거든요. 올드라이트, 뉴라이트인데 이게 뉴라이트가 요번에 그냥 주변에서 그냥 중심으로 들어와 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망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 조국이 강남 좌파였다면 이게 강남 우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학력에다가 뭐랄까 엘리트적이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예. 이런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민주당의 운동권 세력들을 갖다 이 낡아 보이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뭐냐면 여기다가 녹여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달라진 보수가 나타났다. 이걸 보여주는 그 인선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궁금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일까. 네. 그러니까 달라지는 보수를 준영규요? 보여줘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도 비대위원장 되니까 똑같다 이겁니다. 제가 했던 얘기. 여의도 사투리를 너무 잘 그거는 쓰신다. 민주당은 그렇게 민주당은 똑같이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차피 그런 거니까 관심 네. 없고 일반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욕부터 받고 시작하는 게 이 예. 사람도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욕부터 지울 수 하고 시작했다. 지울 수 없다는 거고요. 비판을 하고 시작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치인들의 의견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 방송에는 양쪽 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영기 의원님 그래가지고 인사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예. 하는 게요. 한동훈 장관이 청와대에서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로 떼오면 되게 잘할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인사를 위해서. 네, 정말 문제 없는 사람, 청렴한 사람, 절대 민주당이 반대할 수 없는 인사만 데리고 나올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나와 보니까 어땠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재직 시절에 추천했던 인사들 보면 예. 굉장히 논란 덩어리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보안이 철저하게 지켜진다라는 것들은 마냥 좋게만 볼 것인가? 이것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 같고요. 예. 한동훈 장관을 보고 큰 키즈들이라면 예. 사실 싸움만 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아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보통 그 한동훈 장관을 보고 다른 장관들도 이제 갑자기 싸움하려고 국회에 와가지고 민주당 의원도 공격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사실 국무원들이라면 어떻게든 중립을 지키려고 하고 본인은 정치와 좀 거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통상적이었는데 예. 한동훈 장관이 싸우면서 인기를 얻으니까 다른 장관들도 따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또 국무위원들이나 장관이 전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싸우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비대위원들이 왔을 때 싸움을 하려고 했을 때 국민의힘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또 있는 것이고 예. 새로운 우파 말씀은 잘해 주셨습니다만 기득권 우파와의 싸움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가 또 관전 포인트가 갈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있던 뭐 장재현 의원도 지금은 지긴 했습니다만 예. 뭐 어디 오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크게 반발을 하셨거든요. 예. 지금 당내에 있는 기득권 우파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예. 새로운 우파에 대한 숙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긴장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 그 보수에선 이미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준석이라는 굉장히 새로운 정치 언어를 구사하고 정치 활동을 보여주는 그런 시도가 있고 이번에 예. 또 한동훈이 나온 거거든요. 예. 근데 민주당은 그게 없습니다. 이번에도 영입 인사 보니까 또 운동권이야, 또 선민투. 야 이게 언제적 얘기냐? 조금 학교 대학 다시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지금. 아니 그 앞전에 김성애 수장님. 아니 그 앞에 저기 이름 까먹었네. 하여튼 우리 박 변호사님 포함해서 환경운동 하시고 30대 여성의 젊은 사람들 다 등장할 때는 이렇게 모른 척 하시다 갑자기 3m 한 사람 나오니까 그 사람만 얘기를 하세요. 딴 사람들 다 젊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제가 들어보질 못했고 별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왜 진중권 작가님 세상이 모른다고 생각하시냐고. 그러니까 영입을 골고루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번에 외교 관련된 안보 관련된 사람을 하다 보니까 삼민투였지만 그분은 런던에서 공부를 하고 국제학에 정통한 국정원의 정통한 인사를 영입한 거지. 이 사람이 예전에 한때 운동했던 그 20대 때 몇 년 했던 그 경력으로 그 사람이 그 뒤로 인생을 살았으면 386을 욕을 하겠지만 예. 이번 런던에서 공부를 해서 외교 분야로 일가를 이룬 사람이니까 그 분야를 봐주셔야죠. 그러니까 상자에 있잖아요. 계란이 있고요. 여기 똥이 있잖아요. 계란 잔뜩 있고 똥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 똥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원래. 자, 그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선거관리위원장, 선관위원장을 공천관리위원장이죠, 그죠? 공관위원장을 임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럼요. 원래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가 있을 때 공관위원장을 다 먼저 하고 예. 나중으로 넘기냐 마냐 이런 논란들도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예. 근데 모든 것들을 다 새로 시작하자고 한동훈 신임 위원장 이후로 다 밀어놓은 거거든요. 예, 예. 선대위 출범, 공관위 출범.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은 누가 오느냐 이런 것도 관심일 텐데 그건 약간 후순위라고 보고요. 지금은 윤석 전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니 더 센 사람이 공관위원장을 올 것 같다. 이전 대표 얘기 다 들으면서 왔는데 예. 그러니까 시종일관 윤석열 정부 또 국민의힘이 굉장히 국민의 민심과 엉뚱한 길을 가겠다는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본인의 자율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예.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의 자율권이 없는 꼭두각시 역할을 하겠다고 자신의 모든 걸 걸고 비상대책위원장에 왔겠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 일단 비상대책위원 선임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여기에 어떤 비대위원. 여기에 어떤 인물들이 포진하는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 진 작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한 장관이 생각하는 제 첫 번째 는 역량, 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단순히 학생 운동을 했다, 과거에 뭐 검사 출신이다라고 했던 예. 과거의 경험과 그 집단이 아니라 국민들이 보시기에 집권당의 실력 있는 역량을 얼마큼 갖추고 있는가. 두 번째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세련됨으로 설득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공감 능력들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수도권 젊은 세대한테 충분하게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인사인가. 이런 것들을 갖고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들이 전체가 정립이 돼서 한동훈 비대위가 뜨게 된다면 방향이 정해졌는데 그 방향이 아닌 엉뚱한 길로 접어들 수는 없는 길이겠죠. 예. 어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수락연설 뒤에 백드롭이라고 현수막자 걸려 있는 데에도 예.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라는 그 문구를 쭉 적어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모든 길이 처음엔 다 길이 아니었다고 얘기했던 메시지에는 지금까지의 계획과는 다른 길로 가겠다. 그 길에는 여의도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윤석열 정부의 국민의힘이 걸어왔던 길과도 다른 길을 가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해보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갈 사람이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예. 눈치 보고 갈 것 같긴 합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오늘 오후 3시에 노원구 식당에서 이제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 넥스 스텝 신당 창당의 길에 대한 비전도 선포를 했는데 오늘 그 발표는 어떻게 들으셨는데 김병민 최고부터 총평을 좀 주시면. 예, 저는 오후에 지역구 일들이 많아서 예. 솔직히 현장을 잘 못 봤습니다. 예. 뭐 생방을 보지도 못했고 끝나고 나서 좀 검색들을 해봤는데 예.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뉴스가 잡히지는 않더군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했다. 탈당 전문을 쭉 읽어봤는데 뉴스에 잡혀서 저희가 첫 번째 코너로 가장 섭외한 건데 왜 네. 뉴스가 안 잡혔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뉴스 저희 방송 아이템에 대한 타자를 아주 갖다 제대로 최소화하려고. 아닙니다. 굉장히 제가 최소화하시려는 것 말씀드린 건 같은데 오늘의 이준석 전 대표의 예. 탈당을
그러니까 연말 정치권을 달군 빅 이벤트로 사실은 이 전 대표는 생각했을 거고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가졌을 텐데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의 파괴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 대표가 탈당했다라고 하는 뉴스 외에 예. 탈당으로 인해서 나오게 되는 구체적인 메시지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또 여기에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 건지는 사실 확인하기 좀 어려웠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당의 당대표를 지냈던 인사가 당을 떠나서 나가는데 마음이 편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끝까지 좀 남아있기를 바랬는데 예. 마지막에 이 본인도 결국은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탈당하게 되는 모습처럼 그려진 것이 아닌가 예. 생각이 되기도 하거든요. 예. 이 전 대표가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본인이 그래서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들도 결국은 그동안 해왔던 얘기들보다 추가적인 새로움들은 좀 없었기 때문에 예. 다소 이제 탈당 이후에 어떤 행보를 펼쳐나갈지에 대해서 다소 좀 모호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아까 저희 방송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건 내일이 있는 삶. 저희 그걸 그 얘기를 듣고선 국민의힘의 정강 정책을 당시 김종인 비대위 때 제가 만들었는데요. 그 정강 정책의 우리 당 정강 정책의 제목이 예.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 대표가 했던 예. 모든 얘기가 다 정강 정책 안에 들어가 있는데 예. 그걸 구현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예. 김종인 위원장도 늘 얘기를 하지만 그걸 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고 예. 당대표까지 지났는데 그 내용들을 아니 결국 당 안에서 당대표 되고 못했던 선거 점 치르고 쫓겨났는데 뭘 그러니까 실현시키려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전영기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나간 거는 굉장히 좀 씁쓸한 것이죠. 저는 토사구팽 이후에 말로를 좀 봤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는 사실 그래도 훌륭한 잠룡 정치인으로 볼 수 있었거든요. 예. 보수 우파 출신 사람들의 입에서는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새로움을 좀 볼 수 있는 지표이긴 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실 제가 느꼈을 때는 꼴 보기 싫어서 좀 내보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다 결국에는 탈당 선언을 했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지속적으로 밀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좀 씁쓸하게 받아들이는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사실 정치 복원 이야기를 일단 민주당하고 제발 좀 대화 좀 해주세요라고 정부에도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가 대화가 안 되는 일면이 사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탈당을 선언하면서 신당을 만들다고 했다라는 것이 저는 제 1번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쓰여질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오늘 여기서 뉴스가 많이 안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한동훈 장관이 똑바로 하느냐 못하느냐 예. 못하면 이준석 다시 불러와야만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이 지금 싸움을 딱 보니까 지금 둘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준석 이번에도 대 보니까. 한동훈.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의 그 수락 연설문 딱 보게 되면 예. 이준석을 겨냥한 표현이 딱 있고 예. 이번에 이준석 걸 딱 읽어보니까 한동훈을 겨냥한 표현이 있고 아. 서로 이제 재밌게 싸우는 건데 아. 이게 사실은 세대 교체거든요. 세대 예. 교체가 그러니까 기회가 있었어요. 국민의힘은 그 기회를 갖다 이제 내다 버린 거죠. 회춘 기회를 놓쳐버린 예, 거고 예. 이번에 그래서 두 번째 기회인데 한동훈인데 사실 예. 겹치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세대고 X세대다라는 예. 거. 이 X세대라는 게 이제 생물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산업화 서사나 민주화 서사랑 이질감이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세대가 등장했고 그러니까 새로운 얘기를 했고 새로운 행태를 보였는데 그 역할을 갖다 한동훈이 좀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이 한동훈이 뜨면서 이준석이 가려진 측면이 있는데 예. 아직도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예. 이준석이 더 어리잖아요. 이 네트워크 능력이거든요. 지금 한동훈만 해도 아직 오가니제이션이야 조직 유지입니다. 예. 그런데 그 선거 치르는데 3천만 원 가지고 당대표 선거를 치르잖아요. 아, 이준석 전 대표는 그것도 남잖아요. 예. 그게 네트워크형이거든요. 이런 능력들을 가진 사람이 지금 그건 없습니다. 그 대체자를 찾기는 힘든 건데 참 그 안타까워요. 그걸 보여야 되면 그래도 국힘을 딱 기존 보면, 국민의힘 조직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김병민 최고는 반론해 주신다면 진 교수님의 지적 포인트에 대해서. 예. 앞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더 중요한 내용인데요. 예, 예. 기존에는 이 전 대표를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전 대표가 내가 당을 떠나서 나가게 된다면 이 당은 폭망할 거다. 아.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태가 될 거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한동훈 장관의 등장으로 인해서 음. 젊은 층들뿐 아니라 중도 보수 그리고 수도권에 호소할 수 있는 메시지의 능력들을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뜨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뉴스가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더군다나 비대위원장으로 오게 된다고 확정되는 순간부터는 이 전 대표의 정치 공간은 더 줄어들게 됐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표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장점이라는 게 인터넷상에서의 네트워크 능력이라는 건데 그런 측면들은 이 전 대표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같이 가져올 수 있는 역량들을 한동훈 위원장 체제에서 새롭게 배양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대신 이 전 대표는 탈당 이후에 나가서 신당을 차리려면 내가 왜 신당을 차려야 되는지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이런 정치 공간들이 막 무르익어야 되는데 예.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등장 이후로 그런 분위기들은 확실히 좀 꺼진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약간 김성현 소장님. 민주당의 위기라고 보는 측면은 어제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예. 뭐 그들의 연설에 대한 평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두 사람 다 공이 말하고 있는 키워드는 도그마를 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보는 모름지기, 국민의힘은 모름지기, 뭐 민주당은 뭐 이건 안 되지라는 그런 선들을 두 분은 좀 자유롭게 넘나드는 편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성공할지는 차치하고라도 그렇게 자유로운 가운데서 다양한 주제를 놓고 붙을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놓는 것만으로도 중도에서 답답하고 있던 국민들, 뭐 이거는 노조 때문에 안 돼, 이건 또 뭐 사업자 때문에 안 돼, 이런 틀들을 깨서 정치를 하겠다라는 선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서 지금 그런 도그마를 깨는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들이 있느냐라고 놓고 보면 이게 저는 앞으로 상당한 위협이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김성현 소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전용기 하시죠. 의원이. 예, 자 민주당 얘기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자 이낙연 전 대표. 민주당 역시 또 이낙연 전 대표 신당설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기도 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전 두 분의 국무총리와 함께 삼총리 연대할 것이냐. 그래서 삼총리의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로 가는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또 상황설가 있습니다. 자, 전용기 의원님 지금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낙연 신당 가능성. 이낙연 신당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삼총리 연대가 좀 어렵지 않을까 보는데요. 예. 결국에는 그 구심점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가 아무리 나갔다 한들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장관으로 똘똘 뭉칠 수 있던 거는 대통령이라는 구심점이 있기 때문인데 예. 지금 민주당은 다음 세대 그러니까 다음 권력을 이제 봐야 되는 지점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낙연 대표가 요구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권력의 분배 입장인 겁니다. 그 공천에서 우리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좀 더 넣어야 본인의 나중에 그 정치적 생명이 연장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서 신당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총리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내일 총리라면 그 정세균 총리라든지 정세균 총리와 김부겸 총리 예. 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예. 이낙연 전 대표까지 이낙연 총리까지 가는 3체제 총리는 쉽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성현 소장님의 민주당 상황 바라보시면서 뭐 정세균 총리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고 김부겸 총리는 조금 움직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 눈치를 그냥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고요. 그런데 두 분 다 웬만한 예우, 즉 확실한 권력을 손에 쥐어주기 전에 움직이시지 않을 분들이라서 근데 전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물러나서 당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지금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 전 총리 등을 포함해서 좀 이렇게 좀 당을 화합하는 그림으로 크게 만드는 작업을 이재명 대표가 지금 좀 내려놓고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진 교수님. 일단은 선대위로 모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냥 허수아비란 얘기거든요. 비대위로 모셔야 되는데 비대위원장으로.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비대위원장으로 모시게 되면 사실은 대표를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이분이 특히 뭐 정세균 이분도 그렇고 특히 이제 김부겸 이분은 이 경쟁자거든요. 차기 대선에 자기 대선의 경쟁자고 이분한테 참 넘겨주기가 힘든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아마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고 그다음에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 딱 보니까 굉장히 생각보다는 굉장히 견고한 것 같아요 입장이 쉽게 말하면 신당을 창당하겠다 그다음에 내가 이걸 위해서라면 나 대선 후보 자리도 내놓겠다 이런 결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 문제의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정치 공학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뭐 정세균 계도 있고 뭐 김부겸 계도 있고 이낙연 계도 있는데 이 사람들 갖다 자리를 봐주는 거다 이런 것도 있지만 예. 좀 더 정치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실 민주당이 지금 정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노무현과 김대중의 정상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문제의식을 전직 총리 세 분이 공유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분에서 가장 행동적으로 앞서는 게 이낙연 이분이고 이분은 그냥 갈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러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 원칙과 상식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기다리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한을 주고 기다리는 건지. 예. 그분들의 생각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딱 볼 때 아니다 싶으면 결국 이제 합류를 하게 될 텐데 예.
그게 이제 아마 1월 달에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숙제인 것 같아요. 사실 원칙과 상식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통합형 비대위를 구축하자는 건데 예. 지금 당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절대 사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아. 이대로 이재명 대표를 주축으로 해서 총선을 치르자. 그러면서 통합형 비대위까지는 아니지만 통합형 선대위를 만들어서 중도층까지 한번 안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기류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재명 체제로 갈 것 같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통합할지가 숙제입니다. 김병민 이제 최고도 말씀하세요. 마지막 변수가 하나 있는 게 이제 신년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신년이 되면 총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가 쏟아질 겁니다. 예. 그 한동훈 위원장 중심으로 하게 되는 국민의힘 비대위원회가 새로 출범하게 되고 새로운 가능성을 주면서 지금 지지율이 좀 상승 국면에 있긴 있거든요. 이게 만약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교차되기 시작하면서 민주당이 어려워지는 순간에 확 도래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는 이낙연 전 대표가 나가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에서 나갈 테면 나가라 하고 있는 게 결국 공천 지분 요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뭐 3총리 중에 2명의 총리에 대해서도 그냥 같이 하면 좋겠는 정도의 상황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예. 만약에 민주당에 있는 뛰고 있는 후보자들 입장에서 자칫 잘못하다가 전체가 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오게 되는 순간 지금 견고한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흔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론이 결정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1월 초에 민주당의 상황은 국민의힘의 여론과 굉장히 깊게 맞물려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예, 지금 이제 민주당은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또 공천관리위원장 누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지금 한 언론에서 단독 보도 나온 것은 외부 인사 거론되고 있다. 강금실 전 장관 그리고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이 뭐 두 분 이름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까? 설득력은 있습니다만 누가 될지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거론되는 건 사실이다 두 분이? 아니요. 거론되는 것도 확인은 좀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그런가요? 내일 오전 중에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설득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당 내에서 찾지 않고 외부에서 찾는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기류였던 것이거든요. 외부에서 찾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모시고 와서 뭐 이렇게 통합형 공천관리위원회를 만들겠다라는 것은 당 기조가 맞습니다. 김은경도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이었죠. 혁신위원장. 그 다음에 친명 뭐 공천 이미 시작됐는데 뭐 공천 자격심사하고 뭐 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뭐 저는 그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친명 체제로 가고 이재명 대표는 플랜 A는 그겁니다. 그냥 자기가 대표 체제로 치르는 거고 문제는 예. 뭐냐면 이번 한동훈 장관하고 딱 붙었는데 지지율이 그냥 역전당했거든요. 그다음 이재명 대표의 그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예. 상황이 되고 역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지지자들도 좋아서 지지하는 거 아니거든요. 딱 봤을 때 이 카드가 아니네 싶으면 이제 위기가 오는 거고 예. 그때쯤 되면 플랜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 그 전까지는 공천을 갖다 친명 공천으로 완전히 딱 해서 당을 장악해 놓은 다음에 예.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압력이 있을 경우에는 뒷선으로 물러나면서 누구 하나를 안 치겠죠. 예. 근데 끝난 다음엔 다시 재선해가지고 다시 되는 거고. 저는 한마디만 드리면은 사실 검증위원회가 예. 제대로 검증을 못했다라는 비판 같은 경우에는 저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은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다라고 보지만 예. 이것이 친명 비명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히려 친명 측근들이 더 많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사실 해당 행위를 했거나 당에 소송을 걸어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 지금 비명대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지금 검증위를 통과 못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친명 비명의 대결로 볼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친명이 워낙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친명을 다 시켜줄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탈락하는 사람은 나오는 건데 우리는 친명도 쳤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 친명 비명은 그 약간 억가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잠깐만요.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을 부정하면 지금 저희가 곤란하죠. 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해서요. 네. 혹시 시간 되시면 약 5분만 연장 방송해도 될까요? 유튜브? 아, 두 분 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예. 네. 제작진도 양해해 주시면 5분만 그 김홍일 방송통신 후보자 이야기 그리고 유일인 방송통신 심의위원장 관련 뉴스만 연장 방송으로 잠시만 다루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분이 양해해 주신 걸로 알고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예, 저 오랜만에 한판 승부도 연장전 5분만 하겠습니다. 예, 김병민 최고 빠떼로입니다. 김병민 최고의 김병민 최고의 반대로. 예. 자, 오늘 이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이제 주요 비판 지점은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검사 출신이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 선배만 생각하면 석박지가 생각난다. 설렁탕집에. 31년 전 또 살인 누명 사건인 김순경 사건의 주인 검사였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이제 수사 무혐의로 종결을 할 때 이분이 또 발표를 했었다. 이것이 또 논란입니다. 그래서 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주요 비판 지점이었는데 이 부분은
먼저 우리 전영기 의원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방통위원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 정부 제일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예. 사실 검찰 하나회 이거 그만 얘기하고 싶은데요. 검찰 하나회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그때 당시에 군사정부 때 하나회가 뭔 짓을 할지 몰랐다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정부가 똑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들 돌려막게 하고 계속적으로 이 주요 보직에 개척 앉혀가지고 예. 본인은 원하는 전국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 이거 정말 민주정부에서는 하면 안 되는 짓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2번 말씀드리는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 검사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은. 아하. 수사 권력을 가지고 노는 법 기술자가 미운 거예요. 예. 법 기술자가 본인이 아는 법 지식으로 이렇게 세상을 혼탁하게 만드는 것이 우려가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가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나왔던 논란들 보면 뭐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 이거는 좋다고 칩시다만 뭐 누명 사건의 김순경 사건의 주인 검사였던 거. 그리고 BBK 주가 조작 수사가 무혐의 처분했는데 또 이 부분도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예. 본인들 그 사세에 사는 사람들이 도대체 올바른 일들을 하겠느냐. 아하. 그리고 심지어는 방송통신위원장이에요. 방송통신위원장은 누구보다 중립적인 자세에서 이런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 그게 가능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 김병민 최고가 반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청문회가 있다는 거를 네, 지금 뉴스를- 하셨습니까? 지금 하진 않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솔직히 보진 못했습니다. 워낙 워낙 뉴스가 많아가지고 뉴스도 예. 오늘 뭐 많았고 예. 당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일단은 저는 약간 좀 유감인 거는 민주당의 공세의 핵심 포인트는 예. 전문성이 없다는 게 핵심 포인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송 관련 뭐 언론 관련 예, 경력이 그렇게 없다. 얘기했을 때 사실 방어 논리가 쉽지가 않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이동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언론사 방송 신문 기자 통신, 출신이고. 전에 이제 과거에 있었던 전문성이 예, 있으니까 언론사 출신이고 오늘 청문회는 그런 내용들이 좀 주된 내용으로 다뤄져서 어떤 면에서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그러면 김홍일 후보자는 이런 면에서 내가 경험은 없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산적한 현안 속에서 법과 전문적 지식으로 이걸 이겨내겠다 이런 방식의 논의들이 좀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들에는 그런 일들은 잘 보이지 않고 예. 다시 또 30년 전 또 과거에 있었던 수사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그 도덕적인 자질 문제로 계속 끌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나왔던 이슈들이 반복되는 재탕 수준인 것 같고 좀 청문회가 진짜 전문성 중심에 대한 검증을 그렇게 날카롭게 지적할 때 타격이 방송 환경에 연결돼 있는 분들이니까 관심 있게 보실 텐데 그런 면들이 뉴스에 잡히지 않았다는 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초기 논란의 핵심은 또 이제 이분이 원래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5개월도 안 지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권익위원장 임명되신 다음에 또 이게 바로 또 방통위원장 이동을 하시니까 이게 물론 대통령이 신임하는 인사인 건 분명한데 이게 국민권익위원장으로 5개월 하다가 바로 또 방통위원장 옮기는 사례 자체에 대한 대통령 인사에 대한 적절성 이 문제도 좀 나오긴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또 질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신 사람들을 교수님. 좀 넓게 예. 썼으면 좋겠거든요. 예, 예. 아는 사람만 쓰면 거기서 그 타령이거든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다음에 방송통신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이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었는데 지들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들 사람 안 쳤거든요. 그게 좋지. 끝나고 나니까 반대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국힘은 민주당이 했던 그 실수를 똑같이 저지르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 안 되거든요. 여기도 공정한 사람 안 치고 그냥 멀쩡한 사람 안 치면 되잖아. 아니 석박지랑 방송통신과 뭔 관계가 있어. 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가 그 방송통신 심의위원장 예. 유해진 가족하고 지인을 동원해가지고 막 민원을 얻다라는 거 아니에요. 만들었다는 얘기 의혹이 아닙니까? 있습니다. 의혹인데. 예. 아니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 이게 이제 내밀한 정보인데 이걸 누가 폭로했냐, 이걸 문제 삼겠다. 아하.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사실인 아하. 것 같거든요. 아하. 이런 짓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앉히면 안 되죠. 이건 뭐 장난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이런 행태를 고치지 않잖아요. 한동훈이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이런 행위가 그쳐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국민의 신뢰가 갈 수 없다.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사실 저희도 조영기 의원님. 매번 요청 드리는 게 제발 사람 좀 넓게 쓰시라.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시라. 이런 얘기 윤석열 대통령께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아마 넓게 쓰지를 못할 겁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제가 뭐가 있었는지 우리가 뻔히 보지 않았습니까? 예. 5인 합의제였는데 2인 의결하는 일들을 방통위원 벌어졌어요. 예. 그래서 탄핵이 소추가 된 것이고 예. 사실 탄핵 될 줄 알고 도망갔다. 저희는 이렇게밖에 안 봤거든요. 아하. 그런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방통위의 과제들이 많습니다. 예.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넓게 써가지고는 일이 진척이 안 된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또 아는 사람, 말
말 잘 듣는 사람 이렇게 앉히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저희는 이거를 눈 뜨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과감하게 문제 있는 것을 문제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의심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거의 확신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예. 민주당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동관 이분이 다 그림은 다 그려놨다고 봐요 저는. 그러다 그 실행할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성이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믿을 사람 갖다 앉혀놨다 이거밖에 설명이 안 돼요. 예, 지금 3대 1로 진행되고 있어요. 김병민 최고께 발언기 더 드리겠습니다. 약속됐던 5분이 지난 것 같습니다. 1분 20초 남았 1분 15초 난 남았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어. 뭘 3대1이 아직 2대1이지. 심정적으로 3대 1 같아서요. 예, 김 소장님 말씀하세요. 굳이 한 20초. 예. 20초 안 돼요. 나 예. 3분 안 좀 봐라. 아, 알겠습니다. 하세요. 그럼 하세요. 아니 제가 오늘 고파 노사모랑 지금 뒤풀이도 있는데 지금 밀어놓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 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예, 예. 대통령이 적임자를 고른 거예요. 석박지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네. 권력에 대한 갈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형사부 출신으로 출발해서 특수부에 중수부장까지 간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김홍일 예, 검사가. 그 중간에서 이 두 사람이 본인을 드라이브를 걸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고 아, 김순경 사건도 그렇고 오늘 한국일보가 단독 보도했지만 또 다른 그 이춘재 씨 그 연쇄 강간 살인 사건에서 엉뚱한 10대 피의자를 잡아다 경찰이 뭐 구타하고 잠안 재우고 뭐 전기 온다고 가혹행위 막 전기 고문한다고 협박까지 해가면서 가혹행위 하다가 이 사건 72시간 넘겨서 신문했던 당사자가 김홍일 검사였거든요. 아. 그때 이게 재판 이번에 과거사 화해위원회 이 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니까 72시간을 넘겨서 이 사람을 윽박질러서 결국은 구속을 연장했고 또 다른 별도의 강제 추행건으로 이 사람을 구속시켰는데 사실 강제 추행에 대해서는 결국 원래 강간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는데 예. 강제 추행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는데 아, 이조차도 그 당시 피의자가 저는 저 사람 아닌 것 같아요 말했던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만들어서 아, 이분 출소하고 나서 2년 있다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20대 때. 그렇게 억울한 사건을 맡았던 그때 수사했던 검사거든요. 이런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는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 국민권익위 말씀하셨는데 전 좋은 말씀 주셨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권익위 때 뭐 했습니까? MBC 사장 법카 잘못 쓰는 것 같은데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다 뒤져서 그 내용을 토스를 방통위에다 하면 방통위에서 이동관 위원장이랑 상임위원 두 사람이 앉아갖고 아이고 이 사람 문제 있네. 해임해야자고. 해임해서 이번에 MBC 박문진 사장이 이사장. 네, 이 사장이 소송을 걸었는데 2심 법원에서 두 명이 결정을 내리는 건 문제가 있네. 이건 잘못된 거라고 법률적 판단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권익위에서 그러니까 MBC랑 KBS의 이사들을 잘 토스했던 이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앉힌 건 대통령이 방통위의 유일한 업무는 가짜뉴스 때려잡고 MBC랑 KBS 기강 잡기다라고 보니까 적임자를 보낸 거죠. 예, 김선영 선생님이 정말 네, 3분 네, 쓰 김병민 최고의 마지막 입장 듣겠습니다. 마지막 입장 충분히 듣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김병민 예. 최고. 아니, 이렇게 들으니까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너무 큰 선입견을 갖고 진행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예, 예. 저는 문재인 정부랑 좀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내로남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예. 특히 방송통신에 관한 문제만큼은 한상혁 전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편 재승인 평가를 아예 조작했다는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인사들이 와서는 안 되겠죠. 특정 진영의 편향적인 상태로서 방송을 완전히 장악하고 여기에서 진행하는 사람들을 이른바 그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정말 외부에서 유튜브라든지 특정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내용들을 다 좌지우지하는 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했던 내용들을 문재인 정부의 대가의 꼬마니처럼 그대로 했다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TBS를 쭉 했던 것처럼 오세훈 시장이 이끌었던 TBS에서 김어준 씨가 왼쪽에 있다면 오른쪽에 또 다른 김어준 씨가 와서 방송하도록 만들었던 게 똑같은 데칼꼬마니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적어도 오세훈의 서울시는 그러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여기서 방송을 장악해서 누군가를 블랙리스트로 찍어내거나 그리고 아니면 뭐 종편 재승인 평가 등에 대한 의혹들을 그렇게 막 조작하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고 여전히 무슨 우파 유튜버들을 데려다가 여기 공영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집어넣어갖고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같은 일들을 만들지는 않는 거잖아요. 예. 현재 나타나는 민주당의 전문성 그리고 내 사람 등에 대한 비판들을 할 수 있겠으나 예. 이것들을 과거에 있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너무 과도한 비난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싶습니다. 너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뭐야? 5분 지났는데 문재인 정권은 더 했다. 문재인 그만해 정권은 주세요. 더 했다. 저도 한 같은 말씀 문장이야. 딱 더 드리면 20초. 20초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이야기를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참 문재인 정부에서 잘 못했던 게 야당의 이야기를 안 들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참 예. 반성하고 예. 그때 당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죽으라고 반대했거든요. 그 말을 안 들어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펼쳐진 거 참 반성합니다. 예, 반성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정희 판수고 오늘 최선 한판 날이 날인 만큼 연장전 예상보다 좀 길어져서 우리 스태프들에게 죄송하고 그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진 작가님, 김 소장님 그리고 김병민 최고위원님, 전영경 의원 네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